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이미 끓여져 있었고 컵은 4개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중 하나의 위치를 조금 고쳐놓았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을 향하도록.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낯선 구두가 현관 매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깨끗하게 닦여진 검은색 가죽. 하지만 성호가 본 것은 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 김지원.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 가방이 열렸습니다. 얇은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차례로 정렬됐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성호는 앉아 있었습니다. 컵에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산 정리 관련 최종 확인,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성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성호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 자신의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란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드린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 서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성호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서명한 것이 진명의 이전 동의서였다는 것을. 수진이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방문, 베란다, 그리고 고개가 몇 번 끄덕여졌습니다. 상태가 괜찮다는 말,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말.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리를 잘했다고. 성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성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회사에 빚이 많다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 성호는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계좌번호는 낯선 숫자였습니다. 성호는 이것도 내가 사인했냐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전에 했다고. 성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주 전, 민수가 은행 서류 좀 확인해달라고 했던 날. 그때 그 서류가 자신의 연금을 아들 계좌로 넘기는 신청서였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아들이 법적 후견인이 됩니다. 성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한다는 그 말.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되던 그 말. 성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계속 그 말을 했는지, 약을 왜 챙겨갔는지, 통장을 왜 관리했는지, 병원에서 왜 대신 대답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변호사가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흘렀고 성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수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의 묶음이 꺼내졌습니다. 대문 열쇠, 현관 열쇠, 우편함 열쇠, 모두 한 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와 민수의 시선이 잠시 겹쳤습니다.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쇠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딸그라, 딸그라, 확인됐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성호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성호가 멈췄습니다.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완료됐고 이건 단지 최종 확인서일 뿐입니다. 성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사인이 필요합니까? 법적 절차상 필요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들이
법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껏 침묵하던 민재가 형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이건 아니잖아.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집도 빼앗고 연금도 빼앗을 수 있어.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관리야? 이건 강탈이잖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싸우는 아들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정리되면 연락 달라고. 신발을 신고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놓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의 공기가 비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사인 안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성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성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잘 모셔라.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성호가 말했습니다. 사인은 안 한다. 민수가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고요. 그럼 내 사인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성호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방문이 닫힌 후 거실에 남은 세 사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좀 빼면 돼. 어차피 집은 이미 우리 거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형, 정신 차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급한지 넌 몰라.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돈이 급하면 아버지 집을 빼앗아도 되는 거야. 민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반 받을 거면서 왜 난리야? 그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앉아 바닥만을 바라봤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나중에 반 받을 거면서. 민재조차도 결국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